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이거 353번 영상 급발진 있다 없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있다라고 보셨습니까? 없다라고 보셨습니까? 정상적인 자동차는 없겠죠. 그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RPM이 올라가는 순간인데 기아를 넣고 출발하면 급발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RPM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출발하면 급발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캐치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면 IS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평상시에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비정상 작동을 할 때의 원인은 무엇인가? 오일 점도가 안 맞는 상태로 지속 운행을 했을 경우에 ISC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ISC의 기능입니다. 운행되는 자동차들을 보면 ISC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터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모터식입니다. 그런데 외장형입니다. 외장형. 그러니까 얘는 트로틀 바디에 일체형으로 만드는 내장형. 얘도 내장형인데 얘는 다른 구조고요. 모터식인데 외장형. 이렇게 외장형.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을 넣어서 이 안에서 듀티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에 붙어 있느냐, 아반떼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솔레노이드 방식인데 삼성차 또 기아차도 이런 게 있었고요. 쉐보레 자동차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 내장형 ISC가 있었다. 얘는 모터로 회전합니다. 보겠습니다. 트로틀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여기가 완전히 밀폐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프 상태입니다. 아이들 오프 상태입니다. 시동이 꺼져 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그려보겠습니다. 또다시 트로틀 밸브를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틈이 있죠. 현재 이게 아이들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자동차를 가지고 주행을 합니다. 엑셀 페달을 밟아야 주행하지 않습니까? 엑셀 페달을 밟으면 밀폐가 됩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얘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닫혀있던 것이 엑셀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열려요. 열리면 ECU가 얘를 온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프 시킵니다. ISC가 온, 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급가속을 해야 할 상황이 나왔습니다. 추월을 한다, 옆에 가는 자동차와 경쟁을 한다, 또는 빨리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경우에 급가속을 하게 됩니다. 급가속을 할 때는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이 자리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입니다. 급가속을 하는 순간 최대한 열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엑셀 페달을 놓았는데도 이쪽으로 안 가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밟을 당시에 가령 3000을 밟았다. 3000rpm의 유지 상태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얘가 이렇게 닫혀 있어도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엔진에서의 진공도, 즉 이쪽에 있는 진공도가 무척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보면서 한마디씩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이 차도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군요 라고 합니다. 엔진의 데이터를 보면서 브레이크 성능이 나쁘군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진공이 약해졌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엔진의 진공이 세야 되는데 진공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의 자동차 본닛을 열고 보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뒤쪽에 동그란 통, 그게 하이드로백이라고 하죠. 백큐um 부스터인데 진공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겁니다. 곧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속도를 내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하니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요 라고 해요. 당연히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는 세울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고속주행을 한다라고 하고 당황해서 앞차를 들이받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주차된 차를 박아서 결국 자동차의 손상으로 내 차뿐만 아니라 상대의 차까지도 손괴를 일으켜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된다는 말씀을 했었죠. 자동차는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어 레버를 움직일 때 여기에 폴이 들어가면 파킹, P에서 R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탄을 누르죠. 당기거나 밑에 있는 보탄을 당겨서 또는 옆에 있는 보탄을 눌러서 R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후진이 됩니다. 여기만 갖다 놓고 R에서 살짝 건드려주면 어때요? 통 내려오죠. 여기가 중립이 되는 거예요. 중립, 뉴트럴. 여기로 왔어요. 그 다음에 중립에서 다시 살짝 당기면 보탄 누르는 거 없이 그냥 밉니다. 밀면 D로 오죠. 다시 D에서 2단으로 또는 1단이나 1이나 L로 옮길 때는 스위치를 당겨야 돼요. 당겨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주행할 때 D로 가고 있는데 RPM이 안 떨어지네? 그러면 밀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밀면 중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서요. RPM이 높아졌으니까 진공도가 약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아가 들어있는 상태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몇백 미터를 가지만 중립에 있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곧습니다. 시속 100km로 갔을 때 100m 안쪽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기아가 중립에 있으면 쉽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00m 조금 게으름 피운다 해도 150, 200m 안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자동차를 손괴할 수 있기 때문에 RPM이 다운이 안 되면 D에서 N으로 민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는 다이얼식이죠. 로타리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앞에 계기판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기아 빼는 거 쉽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돌리면 되는지 내 차에 대한 특성도 모르고 운전하는 분은 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미니 레버 달린 거 살짝 밀면 빠진다. 얼마든지 제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꼭 추돌 사고를 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파킹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분이 있으세요. 굳이 파킹에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사이드를 안 당겨도 차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피해 넣으면 끝난 거예요. 트럭이 와서 밀어도 자동차가 찌그러졌으면 찌그러졌지 자동차가 미끄러져 가지는 않는다. 그 정도로 단단한 포지션이 P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주행 중에 사이드를 당겨봤다. 뭘 당깁니까? 풋브레이크가 센 거예요. 사이드는 진공도가 작용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풋브레이크는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 진공 부스터에 의해서 진공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제동력이 센 겁니다. 그런데 사이드를 당겼다?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당길 시간이면 다른 걸 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행 중 급발진 현상, 이거 ISC의 풀 개방 고착입니다. ISC가 풀로 열어서 고착돼 버릴 때, 제가 네이버에서 많은 글을 쓰다 보니 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은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무슨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RPM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아를 빼고 한쪽에 정차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가 트로틀 바디입니다. 엑셀 케이블로 조정하죠. 이거 보세요. 안에 작동합니까? 여기가 트로틀 포지션 센서입니다. TPS입니다. 얘가 ISC입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 밸브를 지나서 나올 수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RPM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트로틀 바디를 아시죠? 그러면 안다고 합니다. 여기 위를 어떤 차는 밑바닥이 있어요. 위든 아래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스패너 같은 걸 이용해서 돌멩이라도 괜찮으니까 통통통통 두드리라. 그러면 고착되는 것이 탁 풀리면서 RPM이 다시 아이들 RPM으로 복귀가 됩니다. 곧 급발진인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 ISC 때문에 그랬다. ISC가 때가 끼는 거는 이 안쪽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기가 빨려 들어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잖아요. 근데 흡입해서 압축할 때 또는 폭발할 때 역류되는 가스가 얘를 오염시킨다. 그러면 역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밸브 리크다. 이게 밸브입니다. 밸브가 있는데 얘가 밀착이 되면 괜찮은데 밸브가 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폭발할 때 밸브가 떠 있는 틈을 이용해서 흡입 매니폴드나 서지 탱크 쪽으로 역류한다. 그 역류된 것이 ISC 밸브를 ISC 모터를 오염시킨다. 곧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엔진 오일 관리를 잘 못했다. 엔진 오일 점도를 잘 맞춰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뭐 순정품만 넣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합성유만 넣었는데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나는 좋으라고요. 보약도 넣어줬어요. 그러잖아요. 첨가제 넣었다 이 말이에요. 첨가제를 넣은 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또 엔진 오일을 좋은 걸 넣는다고 규격에 맞지 않는 높은 점도의 오일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오셨던 분처럼 엔진 오일을 확인해 봤어요. 0W에 40은 대보예요. 이렇게 높은 등급의 점도를 넣어주면 안 되는 차에 누구의 권유로 넣었는지 본인이 선택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오일 썼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자동차가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난장판처럼 생긴 게 개판 5분 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6.25 때 피난민 시절에 배식을 해야 돼요. 학교 종이 땡땡땡 하는 것처럼 종 달아놓고 땡땡땡땡 개판 5분 전 밥을 배급해주는 배식해주는 판을 열 것이다. 개판 곧 5분 후부터 밥을 주겠다라고 하는 개판 5분 전입니다. 난장판을 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개판 5분 전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렵다면 오일 점도 이거죠. 오일 점도를 잘 선택해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거를 못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트로틀 바디 클리닝이죠. 오일을 개판 쓰려면 주기적으로 트로틀 바디 클리닝이라도 해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일을 넣었는데 오일을 좀 더 오래 쓰고 싶다면 세 번째로 냉각수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를 내려줘라. 엔진의 온도를 내려주면 점도가 높지 않은 오일을 사용해도 윤활 잘 되고요. 엔진 소음 줄어들고요. 연비도 좋아지고요. 또한 급발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급발진이 들었다면 간단하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곧 여러분들이 자꾸 내 차도 급발진할 수 있겠다라고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동안에 관리했던 거 이거 나는 잘 관리했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 차는 언제 급발진하는 거야. 아니 왜 걱정을 하세요?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곧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ISC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급발진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셨던 거 ISC가 있는 자동차는 급발진을 안 한다라고 아셨다면 급발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ISC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는 평상시에 전기적인 부하, 즉 에어컨을 켠다든가 라이트를 켠다든가 했을 때 미세한 RPM 변화를 빨리빨리 수용해 주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RPM이 떨어져 갖고 낮은 상태로 덜덜덜덜 하고 있다. ISC 기능이 비정상이구나, 또는 피드백이 비정상이구나, 또는 에어컨 가스가 또는 충전전압이 비정상이구나 라고 몇 가지 체크하시고, 그런 게 다 정상이라면 예전에는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이 얼마 있었고, 라이트를 켜면 어떻게 됐고, 에어컨을 켜면 어떻게 됐고, 이것만 조금만 관찰하시면 지금 내 자동차가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정하시고 급발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멀어졌구나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오늘은 그 ISC 달린 자동차가 급가속을 했을 때, 빠르게 출발하려고 했을 때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요즘 자동차들 PWM입니다. Pulse Wide Modulation, 이게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급발진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신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